어, 자, 한번 봅시다. 같이 볼게. 항상 내가 너네들한테 계속 이런 말을 하잖아.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되게 이 확률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관통하는 단어라서 그래. 결국은 독립시행, 이항정리, 이항분포 이런 것들을 다 관통하는 내용이거든. 이거 아니면 저거. 지금 뮤지컬 공연의 관람객이 10명 중 1명의 비율로 초대권으로 입장한대.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냐면 힘든데 결국은 이거야. 초대권으로 입장하거나 아니거나 초대권으로 입장하거나 아니거나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 10명 중에 1명 10분의 1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뮤지컬의 관람객 400명에 대해서 초대권으로 입장한 관람객이 A명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초대권으로 입장한다. 요게 지금 핵심 키워드라고. 그러니까 내가 확률 변수 X를 빨리 뭐라고 해야 돼? 관람객 중에서 초대권으로 입장한 관람객 수야. 초대권으로 입장한 관람객의 수를 확률 변수 X로 놔야 된다고. 그럼 얘는 뭐를 따르는 거야?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총 시행의 수가 몇 번? 400번인 거지. 400번. 400번. 그래서 내가 계속 독립시행 때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n하고 p 찾는 연습만 계속 하라는 거지. 총 시행의 수가 400번이고 확률이 얼마? 10분의 1. 요걸 따르는 거고. 그럼 충분히 크니까 x는 뭐를 따르기도 한다고? 정규분포를 따르기도 한다고. 둘이 곱한 40이 평균이지. 여기에다가 지금 p가 10분의 1인 거니까 q가 10분의 9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10분의 9 곱하면 36. 그러니까 6의 제곱을 6을 표준편차로 갖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러면 지금 관람객이 A명 이하일 확률이 0.07이래. 확률. 우리는 정규분포 곡선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확률밖에 없는 거니까 또 정규분포 곡선이 그리고 싶어져야 되겠지. 진짜 오늘 그래프 100번 그린다고 했잖아. 계속 그리는 거야. 평균이 40이야. 이렇게. 어떻게 되고 싶다고? A명 이하일 확률. A명 이하일 확률이니까 요 넓이가 0.07이 되고 싶은 거네. 이렇게. 그럼 항상 절반의 넓이가 0.5니까 이제 매번 느낌이 좀 오지. 여기 넓이가 0.43이면 되는 거 맞니? 그래서 또 이렇게 준 거야. 0에서 1.5까지 다시 G잖아. 표준 정규분포가 0에서 1.5까지 확률이 0.43이래. 무슨 말이야? 1.5 시그마. 여기서부터 1.5 시그마만큼 가면 된다고. 저 시그마가 지금 얼마인 거야? 문제에서 6이라는 거지. 얘가 6이라고. 그럼 9가 되는 거 맞냐? 9. 9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A는 얼마? 31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항분포로 문제를 푸는 과정이 될 거야. 조금 까다로운데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 준 클리닉만 계속 연습해. 클리닉 진짜 풀어봐. 클리닉 안 풀어보고 잘하길 바라면 너무 욕심이 과한 거야. 계속 연습 많이 해봐야 돼. 그럼 연습 문제 풀어봅시다. 자, 15번부터 봅시다. 잘 설명을 해볼게. 어려워서 선생님이 그냥 띡 하고 풀면 너네들한테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서 선생님이 정말 또 구구절절 손짓발짓 해가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잘 해볼 테니까 잘 정리를 해서 집에 가서 한 번만 다시 해봐. 자, 봅시다. x가 0에서 3까지 확률 변수가 0에서 3까지 이게 전체라는 거야. 전체 범위. 0에서 3까지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잘 봐줘. 연속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p 라지 x가 x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이렇게 되어 있대. x는 0에서 3까지래. 그때 요거 확률 구해달래. 잘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확률 밀도 함수니? 확률 밀도 함수야? 아니야. 맞아? 확률 밀도 함수는 내가 뭐라고 쓴다 그랬어? fx라고 쓴다 그랬지.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너네 베이스가 되는 문제가 중요해.
확률 밀도 함수는 fx라고 쓰는 거야. 확률 질량 함수는 뭐라고 써? 하나의 값에서의 확률을 대응해주는 공식 같은 도구니까 이렇게 쓰지. 이거 지금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연속 확률 변수를 대하는 자세 내가 뭐라 그랬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돼?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그려야지. 근데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 적분해서 하던 행동 하면 돼. 그래프 모르면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게 확률 밀도 함수야. 그리고 뭐 필요할 거야? 전체 범위 쓸 거라고. 이 안에서만 그래프를 볼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0에서 3까지만 그래프를 볼 거고, 항상 그리면 확률의 기본 원칙 뭐야? 전체 넓이 1. 이거부터 생각해. 전체 넓이는 1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순간 이게 뭔지 알 수 있어. 표현할 수 있잖아. P 확률 변수 x가 x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야. 내가 계속 아까부터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은 뭐랑 똑같다고 말하고 있지? 넓이랑 똑같다고 말하고 있잖아. 얘는 무슨 뜻이야? 확률 변수 x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0하고 3 사이래.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x부터 3까지 1 확률, 요 파란색 네모. 이 파란색 네모의 네모는 아니지. 이 파란색 영역의 넓이를 표현하는 식이 얘라고. 이거란 뜻이야. 이 뜻이야, 이 뜻. 그럼 x에다가 내가 값을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1에서 3까지의 넓이 확률이 나오는 거고, 2를 집어넣으면 2에서 3까지의 넓이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너네 뭐부터 넣고 싶어야 돼? 0부터 넣고 싶어야지. 맞아? 전체 넓이가 1이잖아. 빨리 여기다가 x에다가 0 대입했어야지. 0 대입하면 0부터 3까지 뭐야? 전체 확률 1이잖아.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3a가 1 나오는 거 맞니? 그래서 a는 3분의 1이 됐다. 얘가 3분의 1이었어. 이렇게 3분의 1.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0에서 3분의 1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내가 그림으로 또 그려볼게. 그냥 해놓은 김에 여기다가 표현할게. 0에서 3분의 1까지의 확률 요거를 구해달래. 나 이거 구하고 싶어. 요거 구하고 싶은 거야. 요거 구하고 싶어. 근데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얼마를 구하면 뭐는 구할 수 있지? x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에서 3까지 3분의 1에서 3까지 요 넓이는 구할 수 있겠네. 요 넓이. 여기다가 3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3분의 8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여기 9분의 8 나오는 거 맞니? 요 넓이가 9분의 8이래. 그럼 얘는 얼마겠어? 전체 넓이 1에서 9분의 8 뺀 거니까 9분의 1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항상 그래프 그림이야. 연속 확률 변수를 대하는 자세는 그래프고 그림이야.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해.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 기초 문제들을 좀 풀면서 용어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 얘도 봅시다. 자, 눈치만 잘 챙기면 돼. 눈치만 잘 챙겨.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대. 빨리 여기다 이렇게 쓸게.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으니까 저거 빨리 그림 그려가지고 표현을 해봅시다. 자,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어.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자,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3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대. 근데 0.3으로 같대. 그럼 빨리 생각해봐. 얘가 0.3이거든.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이야. 3이 어디 있어야 돼? 빨리 눈치만 잘 챙겨봐. 전체가 0.5잖아. 전체가 0.5니까 이쯤 있으면 되는 거 맞니? 좀 더 가야 되는데, 좀 더 갈까? 그냥 여기다 할게. 이 넓이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0.3이라는 거야. 0.3이라는 거네. 그럼 내가 딱 저렇게 표현하는 순간 뭐를 알 수 있지?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전체가 0.5니까 여기가 0.2라는 거 맞니? 그럼 빨리 내가 무슨 눈치를 챙길 수 있냐면 80이 어디쯤 있겠다 눈치를 챙길 수 있지. 3에서부터 80까지가 0.3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가 0.2라며.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거보다 넘어가야겠네. 80이 어디쯤 있으면 돼? 대충 이쯤 요렇게 있으면 되겠다. 80이 이쯤 요렇게 있어서 여기가 얼마면 돼? 0.1이면 되는 거 맞니? 요렇게 있으면 되겠네. 그럼 내가 할 일 이제 다 한 거야. 다 한 거야. 잘 봅시다. 자, 여기가 0.2가 돼야 돼. 빨리 잘 째려봐봐. 여기 있네. 표준 전기분포가 0에서 0.52까지가 확률이 0.1에. 무슨 말이야? 0.2가 되기 위해서는 몇 시그마만큼 가면 된다고? 0.52 시그마만큼 가면 된다고. 다시 잘 봐봐. 이거를 내가 이제 거리로 생각을 할게. 양수화 시키자고. 양수화. 이 지금 걸음의 크기가 0.52 시그마면 되는 거거든. 내가 지금 부호를 따질 필요가 없잖아. 양수화 해야 된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요게 뭐가 돼야 된다고? 0.52 시그마가 돼야 된다고. 요게 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냥 이렇게 하자. 미안해. 이렇게 하지 마. 그냥 그림에다 이렇게. 내가 요것만 여기다 이렇게. 이게 더 편하겠다. 편하게 할게. 자, m이 있어. 여기 3이 있어. 여기 80이 있어. 요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52 시그마가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0.52 시그마. 그치? 0.52 시그마가 되면 돼. 그럼 이거 표현할 수 있겠니? 여기서부터 요만큼 0.52 시그마만큼 간 게 3이야. 뭐 너네가 편한 대로 써도 돼. m에서 0.52 시그마를 뺀 게 3이다 라고 써도 되고. 그치? m에서 왼쪽으로 0.52 시그마만큼 간 게 3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요 길이가 n-3이니까 그게 0.52 시그마랑 같다라 써도 되고. 그냥 쓴 김에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쓸게. 그 다음 80을 봐봐. 80은 0.1이 되고 싶은 거거든. 0.1. 0.1. 그럼 얘는 봐봐. 0에서 G 표준전기분포가 0.25까지가 0.1이래. 무슨 말이야? 0.25 시그마 가면 된다듯이 0.25 시그마 가면 된다고. n에서 80까지는 얼만큼 가면 된다고? 0.25 시그마만큼 가면 된다고. m에서 0.25 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그게 80이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하면 m하고 시그마가 나오겠다. 이거 표준화로 풀면 진짜 더 끔찍해. 이게 그래 내가 약간 손을 넘는다고 한 거야. 아직 계산이 조금 더 필요한데 좀 갑자기 너무 막 문자로 봐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야. 그냥 m을 없앨게.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뺍시다. 그럼 m 없어지고 여기서 요거를 빼니까 0 여기다 쓸게. 0.77 시그마가 77이 나와. 그래서 시그마가 얼마 나오냐면 100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시그마에다가 100 집어넣어서 넘기면 평균은 55가 나오겠다. 그래서 계속 몇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계속 선생님은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건데 약간 좀 선을 넘어. 우선 봅시다. 17번도 봅시다. 문제가 좀 긴데 어렵지 않거든.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진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제가 기니까 국어 문제여가지고 아이들이 벌써 외계어처럼 생겨가지고 제발 천천히 문제를 끊어서 봅시다. 잘 봐봐. 결국은 선생님이 계속 경우에 쓰던 확률이던 문제를 풀 때 케이스 나열만 잘하면 된다고 얘기했거든. 진짜 나열만 잘하면 돼. 계산은 그냥 그 다음의 영역이고 계산은 어려운 게 없어. 지금 문제를 보면 직원들의 어느 날 출근 시간은 평균이 66.4분이고 표준 편차가 15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다시 누가? 출근 시간이 여기다 쓰고 갈게. x를 걸린 시간이라고 하자. 출근하는데 걸린 시간.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평균이 66.4고 표준 편차가 15래.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겠대.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서 20%가 지하철을 이용한대. 나머지는 다른 걸 타는데 관심 없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회사 직원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을 확률을 구해달래. 하나만 물어보자. 이거 조건부 확률이니? 아니야, 그치? 그냥 지하철 이용했을 확률 구하라는 거야, 맞아? 자꾸 막 임의로 한 명 했다 그러니까 자꾸 조건부 확률을 생각하는데 그냥 지하철을 이용했을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였을 케이스를 빨리 나열해봐. 지하철을 이용한 케이스, 지금 이 문제에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73분 넘게 걸린 직원들 중에 40%. 이게 첫 번째지. 두 번째, 73분 미만 걸린 애들 중에서 20%가 지하철. 이 얘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를 풀어왔잖아.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첫 번째, 73분 이상 걸린 사람들 중에서, 그럼 이렇게 표현할게. 동시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73분보다 오래 걸리고 동시에 그 중에 40%? 그냥 중에서라고 하자. 어색하다. 중에서 40%. 그 다음에 두 번째, 73분 아래로 걸린 사람들 중에서 20%야. 이거 구하라는 거야. 이게 전부야. 내가 지금 지하철 이용했을 확률은 저거 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계속 봅시다. 지금 뭐가 구해져 있어? 정규분포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내가 계속 연속 확률 변수, 정규분포 주어져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확률밖에 없다. 나 뭐 구할 수 있니? 나 이 확률 구할 수 있고 이거 확률 구할 수 있어. 생각을 해봐.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어. 평균이 66.4야. 그림을 그리는 순간 내가 73분 이상일 확률, 73분 이하일 확률, 여기다가 73 찍는 순간 끝나겠네. 이렇게 찍는 순간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73분 넘게 걸렸을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뭐 하나밖에 안 줬겠지. 0.44 시그마겠네. 0.17이겠네. 누가? 여기가 0.17이겠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0.17이겠지. 계산 안 할게 당연히 맞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0.33이야. 무슨 말이야? 73분 이상 걸릴 확률이 0.33이라고. 이렇게 된다. 그 중에 몇 퍼센트? 40%. 이게 우리가 계속했던 조건부 확률이잖아. 독립과 종속 그대로 하는 거지. 이 중에서 0.4만큼이 지하철 탔대. 그러니까 얼마? 0.13인가? 요만큼 되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73분 이하일 확률은 둘이 여사건이지, 여사건. 반대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요만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0.67이 되나? 이 중에서 몇 퍼센트? 20%. 이 중에서 20%? 이렇게. 그러니까 0.134인가? 이렇게가 지하철을 탔겠네. 그래서 둘이 더한 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확률밖에 없고 그냥 앞에서 풀었던 조건부 확률 문제를 다른 식으로 준 것뿐이야.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고 두 개만 더 기운내서 봅시다. 두 개만 더 봅시다. 자, 조금씩 어려워질 거야. 18번에다가 뭐 문제에 별표를 치는 게 의미가 없는데 여기다 별표를 칠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궁극적으로 정규분포 문제에서 우리가 수능을 본다면, 확통으로 수능을 본다면, 혹은 뭐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딱 베스트 문제가 되겠다. 그렇다고 막 킬러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딱 우리가 표준으로 무조건 맞춰줬으면 하는 문제야. 문제를 잘 읽어봐봐. 지금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폰 케이스의 무게는 평균이 30g이고 표준 편차가 5g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무게가 40g 이상의 휴대폰 케이스는 불량품으로 판정한대. 2,500개 생산했을 때 불량품이 57개 이상의 확률이야. 지금 너는 이거를 보고 문제가 두 개 합쳐져 있다는 거 빨리 봐야 돼.
문제가 두 개 합쳐져 있는 거고 변수가 두 개인 거야. 이거 빨리 끊을 수 있겠어? 다 나와 있어. 변수라는 거 결국 개수잖아. 개수거든. 여기서 개수 빨리 변수 두 개 잡아봐. 첫 번째 변수 뭐 나와 있지? 무게. 케이스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케이스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아볼게. 확률 변수 x 하나만 쓰고 갈게. 무게야 무게. 정확히 얘기하면 케이스의 무게가 되겠지. 휴대폰 케이스의 무게는 뭘 따른대? 정규분포를 따르겠대. 정규분포를 따르겠대.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겠대. 자, 그 다음 또 변수 뭐 있어? 이거 맞아? 불량품의 개수야. 불량품의 개수거든. 불량품의 개수야. 내가 이걸 확률 변수 y라고 잡아볼게. 내가 저기다가 지금 물결을 쓴 이유가 있어. 저기 채워봐. 너희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자시고 떠나서 저 물결을 채우지 못하면 지금 이 문제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거야. 저 물결 옆에를 채워야만 의미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지금 확률과 통계는 계속 누적이야. 계속 누적이거든. 저거 뭐야? 빨리 요거 윗줄만 읽어봐. 문제 두 개라 그랬잖아. 문제 두 개야. 이렇게 문제 지금 두 개 끊어져 있다고. 휴대폰 케이스를 2,500개 생산하였을 때 불량품이 50개 이상일 확률이야. 이거 뭐야? 이항분포인 거 맞아? 이거 지금 독립시행이고 이항분포라고. 총 시행의 수가 몇 개? 2,500개. 불량품 이거나 아니거나. 우리 일부러 너네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너네들한테 너네 이제 그런 거잖아. 너네 문제를 맞추라고 내는 거니 틀리라고 내는 거니? 오해하면 안 돼. 맞추라고 내는 거야. 맞추라고, 너네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거짓말하는 것 같겠지만 맞추라고 내는 거야.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문제에서 어감을 맞춰. 그래서 너네 계속 보던 문제만 본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일부러 불량품이라는 단어, 불량품이라는 문제를 많이 만드는 이유가 있어. 수능에 나왔으니까 계속 문제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너네 불량품 만드는 문제 독립시행 조건부 확률에서 독립시행 문제에서 얼마나 많이 풀었어. 이게 독립시행이라는 걸 느껴야 된다고. 불량품이거나 아니거나. 쟤는 지금 이항분포를 따라. 총 시행의 수가 2,500이고 이걸 모르는 거지. 저걸 몰라. 그럼 문제를 다시 잘 봐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무게가 40g 이상이면 불량품이래. 그럼 여기다 써볼게. 무게 x거든. 확률 변수 x거든. 이 x가 40 이상이면 불량품이래. 그럼 빨리 요거 하고 싶어야지. 왜?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확률밖에 없다니까. 확률밖에 없어. 표준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평균이 30이야. 30이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40이 넘어가면 불량품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불량품일 확률이 되겠네. 확률이 되겠지. 몇 시그마 떨어져 있어? 2시그마 떨어져 있는 거 맞니? 2시그마? 지금 표준 편차가 5니까 2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네. 그래서 지금 2시그마 0에서 2까지가 0.48이래. 여기가 0.48이야. 그러니까 불량품일 확률은 얼마? 0.02가 되는 거지. 봐봐.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문장은 그냥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거 한 칸 메꾸려고 존재한 거야. 이거 저거 한 칸 메꾸려고 존재한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 계속 느껴야 돼. 문제가 점점 길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는 문제를 너네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0.02인데 휴대폰 케이스 2,500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될 거 구해줘라는 문제를 이렇게 늘린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감을 잡아야 돼.
연속 확률 변수가 이렇게 정규 분포 준다는 건 연속 확률 변수 준 거잖아. 연속 확률 변수 주면 뭐 하고 싶어지는 거라고? 확률 구하고 싶어지는 거라고. 그럼 문제가 저렇게 바뀌었어. 시행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 얘는 뭘 따르겠어?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평균이 얼마? 50인 거 맞니? 100분의 2니까. 그리고 100분의 98 하면은 77의 제곱 49니까 이렇게 되나?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겠네. 500이 아니라 50이라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또 정규 분포를 그리고 싶은 거지. 누구? y에 대한 정규 분포야.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삐뚤은 것 같아. 그냥 할게. 지금 문제에서 57개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래. 내가 50이 평균인 거 알잖아? 57개 이상의 확률. 요 넓이 구하라는 거네. 그럼 맨날 똑같지. 몇 시그마? 표준편차 1이니까 1시그마, 1시그마, 1시그마 여기 있네. 0.34. 여기 넓이가 0.34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0.5에서 얘 빼면 되니까 0.16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계속 그림 그리고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딱 우리의 목표야, 목표. 지금 너희가 만약에 이 문제를 딱 내 설명을 들었을 때 할만할 것 같은데? 그러면 성공한 거야. 오늘 하루 성공한 거라고. 요 정도 할 줄 알면 진짜 뭐 두려울 게 없어. 두려울 게 없어. 그럼 또 봅시다. 19번에 자, 얘도 조금 과하긴 한데 한번 봅시다. 괜찮아. 좋은 문제야. 기운을 내라. 선생님이 이 문제를 조금만 공들여서 오버해서 설명을 해볼게. 진짜 조금만 오버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한 번만 들어봐봐. 되게 오버를 많이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도 내가 얘기를 해보고, 문제의 의도도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도 풀 수 있다도 얘기를 해볼게. 얘가 됐다. 자, 흰 바둑돌이 5개가 있고 검은 바둑돌이 20개가 들어있는데 임의로 한 개의 바둑돌을 꺼내서 흰 바둑돌이 나오면 10점을 얻고 검은 바둑돌을 꺼내면 2점을 잃는데 게임을 1600번 했을 때 점수가 1024점 이하의 확률을 구해달래. 자, 봅시다. 여기 변수 몇 개야? 변수 몇 개지? 변수 몇 개야? 2개야. 항상 어려운 문제는 변수가 2개야. 이 2개의 관계를 찾는 게 항상 핵심이라고. 왜 2개지? 이거 문제 빨리 끊어야지. 요거 하나, 요거 하나야. 바둑돌과 점수가 섞여 있는 거잖아. 바둑돌과 점수가 섞여 있는 거고 이 매개체가 뭐야? 흰 바둑돌이면 10점, 검은 바둑돌이면 2점. 이게 매개체. 다시 확률 변수 x는 바둑돌과 관련된 거라고 내가 잡아볼게. 바둑돌. 그 다음에 점수랑 관련된 확률 변수 y가 있겠지. y가 있겠지. 그럼 봐봐. 확률 변수 x 정확하게 잡아야 돼. 개수야. 누굴 기준으로 잡아줘야 된다. 문제에서 흰 바둑돌이 5개, 검은 바둑돌이 20개잖아. 또 이걸 보고 너네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내가 그래서 너네한테 계속 최면 걸듯이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냥 이 문제 띡 풀어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계속 최면 걸듯이 이거 아니면 저거를 내가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초콜릿 사탕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라. 이거 아니면 저거. 이 문제를 보고 빨리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흰 바둑돌 아니면 검은 바둑돌이야. 기준은 뭘 잡아도 상관없어. 너네 잡고 싶은 걸로 잡아. 뭘로 잡을래? 흰 바둑돌, 검은 거 보통 앞에 있는 거 잡으니까 그냥 이걸로 잡을게. 빨리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흰 바둑돌의 개수가 돼야지. 물결을 채워야 된다고. 지금 이제 한번 잘 봐봐. 여기 어디에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갑자기 정규분포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뭐겠어?
독립시행이라고. 이항분포라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거 아니면 저거. 흰 바둑돌 아니면 검은 바둑돌이. 게임 몇 번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1600번을 하겠대. 바둑통에서 1600번을 꺼내겠대잖아. 손이 남아 나겠냐고. 1600번을 꺼내겠대. 이게 총 시행 횟수가 되는 거다. 이게 되겠네. 나 기준을 뭘로 잡았어? 흰 바둑돌로 잡았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 들어와야 돼? 흰 바둑돌 꺼낼 확률 나와야지. 흰 바둑돌 꺼낼 확률 얼마? 5분의 1. 그래서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힘들잖아? 내가 볼 땐 그래. 이 문제를 못 풀잖아? 정규분포를 못해서가 아니지. 이항분포 독립시행을 인지를 못해서지. 독립시행 인지를 못해서. 겁나 많잖아. 손가락 부러진다고. 그러니까 뭐야?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둘이 곱한 게 평균이지. 얼마니? 곱하면 얼마야? 아이고 320인가? 320이고 16의 제곱인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겠네. 정규분포를 따르겠네. 그치? 그럼 또 봐봐. 잘 봐봐. 우선 여기까지만 끊어볼게. 여기까지만 끊고 점수가 1024점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다시 점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돼. 점수. 자, X는 흰 바둑돌로 잡았으니까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수 이 둘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고. 이 연결고리라는 게 결국 뭐냐면 관계식이야. 관계식.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내가 하루에 사탕, 초콜릿 합쳐서 3개를 못 먹으면 죽어. 이게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거라고.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야? 총 1600번이야. 총 1600번이라고. 내 점수 계산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Y의 점수 계산 어떻게 되냐면 내가 흰 바둑돌을 얻으면 10점을 얻겠대. 10점을 얻을 거야. 흰 바둑돌을 뽑으면 10점을 받아. 10점을 그럼 몇 번 받아? 나 X번 뽑았다고 하겠다고. 이게 지금 확률 변수의 의미인 거잖아. 나는 지금 흰 바둑돌을 몇 번 뽑았다고 말하고 있냐면 X번 뽑았다고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10점을 몇 번? X번 받았을 거야. X번 받았을 거야. 그러면 검은 바둑돌을 뽑으면 2점을 잃는데 검은 바둑돌을 뽑으면 2점을 잃어. 검은 바둑돌을 뽑으면 2점을 잃는다고. 검은 바둑돌은 몇 번 뽑는 거야? 합해서 몇 번? 합해서 1600번이라고. 합해서 1600번이야. 그러니까 얘는 몇 번? 1600 빼기 X번을 뽑았겠네. 검은 돌은. 항상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럼 내 점수 계산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10X 빼기 빼기 바로 하자. 더하면 2X니까 근데 바로 할게. 12X 빼기 3200. 이게 내가 받게 될 점수가 되겠네. 이게 내가 받게 될 점수야. 자, 이제 여기서 두 갈래 길로 나눌 수 있어. 두 갈래 길로 나눌 수 있어. 선생님 이제 이 문제가 의도한 바대로 풀어볼게. 문제에서 의도한 게 뭐냐면 점수가 1024점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잖아. 내가 지금 뭐에 대한 정규분포를 만들었냐면 X에 대한 정규분포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X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편하겠지. 다시 X에 대한 확률로 만들어야 돼. 점수가 1024 이하가 되고 싶대. 여기다 써볼게. 이걸 푸는 거야. 그럼 내가 X의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이걸 풀면 X의 범위가 나온다고. 내가 도저히 계산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도움을 좀 받을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계산이 나와. 352가 나온대. 미친 거. 352가? 352가 나온대. 저걸 풀면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 뭐 하고 싶은 거야? 요거 풀고 싶은 거야. PX가 35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면 돼. 선생님 이거 좀 끌게.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럼 구합시다. 자, 다 했지 뭐. 320 정규분포. 평균이 320이야. 나는 뭐 구하고 싶어? 35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하고 싶어. 요거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잊지 말아줘. 요 영역의 넓이는 얼마야? 0.5지. 여기만 구하면 돼. 여기는 어떻게? 얘가 지금 몇 시그마? 32니까
표준편차 16이잖아. 2 시그마인 거 맞니? 2 시그마? 477인가?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0.477. 그래서 둘을 더한 0.977이가 답이 되겠다. 자, 이게 의도하는 바야. 의도하는 바야. 잘 봐봐.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또 나만 신기할 거야. 나만 신기할 건데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 x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지. 여기다 한번 써볼게. 이게 너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기억했으면 좋겠어. 킬러 문제급의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래. x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근데 x랑 y가 연결고리로 연결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지. 이렇게 매개체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 연결이 되어 있어. 무슨 관계식을 가지고 있냐면 y는 12x 마이너스 3200이라는 무슨 관계? (1차) 관계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1차 결합이라고 선생님이 보통 부르지. 1차 결합으로 되어 있어. 차수를 1차를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상수배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로 되어 있단 말이야. 나만 신기할 텐데 x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지. 그럼 1차 변환해도 y도 정규분포를 따라. 얘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또 나만 놀랍지? 맨날 나만 놀라운 거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평균이 어떻게 될까? 평균하고 표준편차가 있을 거야. 열심히 했다고 우리. 열심히 했잖아. y의 평균 뭐랑 똑같아? 여기 평균은 그대로 곱하고 그대로 빼기로 했잖아. 이거 하면 y의 평균 나오겠지. 그럼 그냥 한번 해보자. 얼마니? 3200 700 괜히 한다 그랬나? 3000 벌써 후배가 나. 3840 3800 맞아? 아씨 맞겠지? 3840에서 3200을 빼면 640. 평균이 640이고 그럼 표준편차는? 표준편차는 요 곱해진 거에만 신경을 쓰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여기다가 12배? 아씨 벌써 또 후회되네. 12 곱하기 16 얼마야? 160 32 192?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이거 평균 잘못했나? 평균 좀 나 빨리 도와줘 빨리. 12. 아 괜히 한다 그랬어. 320 3200 맞는 것 같은데? 3840에서 3200 빼면은 뭐 계산을 잘못한 거 맞겠지 뭐.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 왜 안 맞는 것 같은데? 1024가 2시그마가 나와? 나오네. 나오네. 맞네. 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럼 저거 가지고 그대로 문제 풀어봐. (640)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300 저거 2배겠지 뭐. 384겠지 뭐.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딱 2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니? 똑같이 나올 거라. 똑같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야.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 우리 아까 이항분포에서도 비슷한 거 하나 했었지. 이항분포에서도 x 가지고 확률분포표 만들고 요거랑 1차식으로 매개되어 있는 y에 확률분포를 만들었을 때 확률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 관계야. 지금 그 관계는 이산확률 변수에서도 연속확률 변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기억해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1차 관계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y도 뭘 따른다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이게 너희가 나는 개인적으로 통계학과는 굉장히 높게서 내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고 경제학 전공했고 경영학 전공했고 대학원 가서 금융을 전공하면서
통계를 석사 과정까지 공부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통계를 공부해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전도 유망한 학과는 통계학과라고 생각해. 결국 절대 AI가 대체되려나? 더 쉽게 대체되나? 통계가 더 필요 없나? 옛날에는 이제 AI를 학습을 시키려면 통계학의 그 자료가 필요하니까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틀 때는 통계학과가 떴었는데 다 죽겠지. 다 죽겠지. 다 죽을 거야. 컴퓨터만 살아남겠지. 터미네이터 세상이 오겠지. 근데 생각해봐. 통계학에서 이 어떤 자료들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통계학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 그래서 막 T분포, F분포, X제곱분포 막 별거 다 배운단 말이야. 이게 다 정규분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야. 내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시험 문제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문제를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이런 게 잘 쓰이니까 이런 게 중요하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단 말이야. 내가 확률과 통계 통틀어 가지고 확률과 통계 전단을 통틀어서 미적분까지 미적분, 통계, 기하 벡터 다 통틀어 가지고 야 수능에 이 문제 무조건 나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딱 한 문제가 요거 정규분포야. 정규분포는 무조건 나와. 내가 그 어떤 단원도 야 이 문제는 100% 수능에 나와라고 말 못해. 근데 정규분포 문제는 그냥 100%야. 100%한 문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면 7문제 중에 3문제까지 나온 적 있어. 그러니까 통계에서는 그냥 압도적으로 중요한 파트야. 그래서 선생님이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 내가 여기를 원래 되게 빨리빨리 수업을 했었어. 그냥 애들 지루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너무 지루하니까 빨리빨리 수업을 하니까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되게 천천히 수업을 한 거거든. 계산하는 거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천천히 수업을 한 건데 이제 모의고사 복습할 때는 이렇게 못 할 거야. 이렇게 못 해. 빨리빨리 갈 거라고. 이거 계산하는 데서 막히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정말 부탁인데 우리 지금 숙제가 내가 질질 끊는 이유는 너네 그냥 끝내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문제에 건너뛰고 넘어온 문제들 많잖아. 나는 있지.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요거 문제. 그래서 우리 숙제는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연습 문제 여기 117쪽까지 문제랑 유형편 연속 확률 변수 끝까지 풀면 돼. 이거 어차피 숙제 검사 다다음 주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다음 주까지 잘 풀고 선생님이 요거 클리닉 좀 나눠줄 테니까 클리닉 좀 잘 풀어. 내가 진짜 연습하기 좋게끔 세팅을 해. 그러니까 클리닉 좀 잘 풀고 테스트 다음 주에 보는 거 잊지 말고 공부 좀 해와. 요거 좀 나눠줄 테니까 잠깐만. 하나씩 갖고 넘겨주고 갖고